오늘 함께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실적 좋은 렌터카주 투자 포인트는 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자, 렌터카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렌터카라고 하면은 지금 업체들이 대규모 레버리지를 써서 차량용을 좀 매입을 한 후에 렌트를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건데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금리가 꾸준하게 오르면서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막상 실적을 보니까요.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조한 실적을 이룬 배경이 뭘까요? 일단 생각보다 국내 내수 시장이 탄탄했고 그 업체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포트폴리오를 잘 다각화했기 때문에 뭐 중고차 시장도 좀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쪽으로 꽤 수익이 나고 있고요. 물론 그 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보다는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씩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일단 렌터카, 중고차 시장을 바라보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주식을 볼 때요. 계속 빠지고 있는 주식들을 잘 안 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방송에서도 회자도 되지 않는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K가가 갑자기 돌리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좀 하나씩 열어봤더니 막상 첫 번째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억나시죠?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있는 상황에서 막상 실적 컨센서스를 보니까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다른 종목들도 같이 쳐다보자라는 게 아마 1, 2주 전부터 시작된 시장의 흐름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현대기아차라든지 KG모빌리티 같은 그런 완성차 업체에서 중고차 시장을 진출을 한다. 이런 게 작년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쳐다도 못 봤어요, 저희가. 계속 빠졌기 때문에. 막상 웬만한 종목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 이상 혹은 3분의 2 이상 빠진 종목들이 일단 렌탈, 뭐 중고차 업체에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막상 내용을 열어보시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진출하기엔 중고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요 정부에서 제한을 했거든요. 25년도까지 약간 현대차 기준 4.1%, 그리고 기아차 기준에서 2.9%까지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막상 기타 다른 업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점유율 하락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어렵게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은 컨셉인데 우리 지금 아까 바이오도 말씀하셨고 얼마 전과 2차전지도 그랬고 생각보다 컨셉이 맞으면은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아시죠? 너무 진짜 바이오도 그렇고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효과. 바이오도 좀 더 말씀드리긴 할 텐데 웬만한 종목들 밑에서 2배씩 올라와 있어요. 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시즌에서는 하반기 기대감을 보고 있는 렌터카 업종, 중고차 업종 내에서 그중에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 시기. 다만 그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모멘텀보다는 실적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종목들은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미국 얘기 조금 더 드리자면은 우리가 현대기아차가 IRA에 포함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상용차에 대한 것만 포함이 된 거고 그거에 대한 렌터카에 대한 상용차는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렌터카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렌탈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렌탈 그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높아서 마진 개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싼 종목을 지금 정도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렌터카 관련주가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뚜렷한 호재가 있다기보다 최근 그래도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 내수에서도 실적이 좀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고 완성차 업체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렌터카에 좀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 말씀을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렌터카 지금 호실적이 기대되는 그 업종, 그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시즌 관련돼서 지금 어떤 섹터들이 아웃퍼폼할까라는 좀 얘기를 좀 찾아보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상당히 우여곡절이 좀 많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결국 실적으로 좀 이겨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보게 되면 기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 단위가 아니라 10조 단위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어떤 증설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획이 밝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자동차 업황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개선 기대감 자체도 이런 지금 렌터카 쪽, 특히 뭐 중고차량이 렌터카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낙수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렌터카 같은 경우는 어떤 차량을 이제 렌터할 때마다 좀 수익을 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운용하는 차량을 좀 중고차로 또 다시 팔고 또 다시 신차를 구매해야 되는 어떤 좀 회전율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렌터카 시장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도 상당히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중고차 시장에 뭐 현대차 그룹이 들어온다는 측면도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수익 구조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투명하게 갈 수 있는 좀 그러한 구조도 제가 볼 때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올해 렌터카 같은 경우는 시장 상당히 좋아질 거란 예상이 있고 네. 여기에 또 최근에 보게 되면 플랫폼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죠. 네. 특히 이제 뭐 AI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면서 어떤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렌터카를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데이터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런 좀 트렌드도 좀 맞춰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실적으로서도 그렇고 지금 어떤 트렌드로서도 그렇고 좀 렌터카 관련된 좀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관심 있게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또 AI 기능까지 활성화가 되면서 이 부분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종목입니다.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롯데렌탈을 가지고 오셨고 롯데렌탈도 지금 1분기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장기 렌탈 여기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리포트를 본 것 같은데 실적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실적이 1분기 매출액이 7,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영업이익이 770억. 그러니까 컨센보다 충분히 부합하고 일부 사업수마다 조금 웃도는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은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렌터카 시장 점유율 네. 롯데렌탈이 1위입니다. 그리고 어. 2위가 SK렌터카, 3위가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같은 순으로 떨어지는데 일단 업계 1위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기보다는요. 일단 지금 포인트는요. 아직 금리 인하를 시작을 안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중의 수요 회복은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의 내수가 워낙 탄탄하다. 아까 장기 렌트 쪽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오토 렌탈 같을 경우는 장기 공급 계약이 그 비중이 70%가 넘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익으로 확보돼 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참고로 차량 렌탈, 오토 렌탈 부분이 22년도 매출 비율 63% 정도, 중고차가 27.5%, 그리고 이 일반 렌탈 부분이 9.3%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렌탈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체에 쓰고 있는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네. 혹은 복사기 이런 팩시밀리 이런 부분들을 자체가 충분히 오토 렌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롯데렌탈 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꼭 차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OA라 그러죠. 사무용 오피스 부분도 충분히 영업이익 그 비중의 10%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월 대여료, 그러니까 장기 렌탈 같은 경우가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월 대여료가 한 55만 원 정도 보거든요. 근데 22년도 넘었을 때 57만 원. 그리고 단기 렌탈에 대한 ASP 같은 경우도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그리고 카쉐어링 같은 경우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다른 렌터카 업체보다 롯데렌탈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쏘카 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빠졌다는 거 자체가 좀 일단은 이익률을 갉아먹는 수단이 됐는데 이쪽이 살아나게 되면 같이 살아나는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올해 예상 매출을 2조 8천억 정도로 보고요. 영업이익을 3천억 정도로 보거든요. 지금 시총이 지금 1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면 퍼 같은 경우에 한 8배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내수의 가치, 원래 이런 섹터가 진짜로 크게 성장을 할 거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해외 진출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가시적으로 보긴 하더라도 일단 이 내수 쪽에서 하는 거에서 퍼 8배 정도 그리고 기존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은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할 때 이런 컨셉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좀 실적 베이스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생각하시면 네. 어떨까 싶고요. 뭐 목표가도 말씀드릴까요? 목표가 중요하죠. 예, 네. 목표가가요. 이게 지금 약 200일선이 닿아 있는 부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목표가 그럼
200일선은 31,000원 되는데 왜 3만 원으로 제시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죠? 이평선은요 옆으로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떨어져 만나는 구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한 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로는 전 저점 부근인 26,000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렌터카 고금리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롯데렌탈 내수 시장에서 수요를 끌고 있고 꼭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오토렌탈 여기서도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윤 팀장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를 가지고 오셨고 SK네트워크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했다. 이런 기사를 좀 본 것 같습니다. SK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모빌리티, 렌탈 여기에 집중을 좀 뒀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종합상사 개념이 좀 더 크긴 합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부진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수익 구조를 상당히 잘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사 비중이 좀 많이 낮춰진 상황에서 뭐 소비재라든지 렌탈 사업으로 제가 볼 때는 사업 구조를 좀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렌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주력 사업이죠. 정보통신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떻게든 견조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좀 수익성이 좀 우수한 것이 바로 이제 전략 사업이죠. 그 모빌리티라든지 가전 렌탈, 여기에 뭐 자동차 렌탈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익 창출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호텔 부분 역시 좀 수익성 회복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사업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실적 관련된 부분들 올해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업종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을 보게 된다고 하면 4,100원대에서 상당히 꾸준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기관과 연기금이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매수를 좀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2월 말부터 지금 4월 지금 중순까지 됐으니까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지금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제가 볼 때는 수급의 힘도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업에 대한 어떤 구조가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변경이 됐고 여기 수급의 힘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렌터카 중에서도 오히려 SK 렌터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좀 분명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뭐 제가 볼 때는 뭐 위험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5,700원 정도, 손절가는 3,7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 본업뿐만이 아니라 뭐 모빌리티, 렌탈, 가전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여기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 사업 다각화가 좀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목표가 5,700원, 손절가는 3,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